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본서 강의 첫 번째 시간 현대시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갈게요. 저는 루악처리쌤이라고 합니다. 루악처리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초 강의 쪽에서 좀 보시기로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국어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겠다. 그죠? 제가 말장난인데 처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오늘 수업에 시작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시 기본 내용 이해라는 파트를 들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파트 2라고 돼 있어요. 파트 2. 그럼 선생님, 파트 1은 어디 있냐? 파트 1은 제가 만든 교재의 앞부분에 보시면 현대시의 기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파트 1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기초 강의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들이 많은데 작품에 지금 몰입해서 설명드리기도 바쁜 시간에 기초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게 됩니다. 예. 무한정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강의 수가 50강, 100강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기초 강의 파트를 미리 찍어 놨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파트 1은 기초 강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보고 들어오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건가에 대한 고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시 파트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 파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 내용 이해라는 파트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 내용 이해. 그러니까 시는요, 여러분들 시를 잘못 공부하게 되면 암기로 공부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가급적이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가능하시면 시를 소설의 이야기 또는 드라마처럼 보시면 정말 시를 공부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수업을 할 건데, 와, 저 선생님의 강의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막 이렇게 판서만 쫙 하는 강의 안 할 거고요. 저는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이 시를 충분히 감상하는 능력들을 키워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들어갈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려 있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제가 보기엔 현대시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입니다. 이 작품 하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나보기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수업의 구성은, 현대시 들어가면요, 제가 위에다가 항상 각 연의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부분에 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반드시 요 위에 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겹다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역겹다는 건 거슬리게 싫다 이런 뜻도 되고요. 사실은 나 너만 보면 토할 것 같다. 예. 네 얼굴이 나에게 막 구토를 불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요, 야, 나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나 너 떠날 거야. 라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떠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잘 보세요. 가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법. 기억하세요. 자,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언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가 아니고 언제? 그렇죠. 미래입니다. 미래에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게 아니에요. 한참 사랑하고 있어요. 한참 사랑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나실 때에는. 더구나 어떻게 돼서? 토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싫어진 거죠. 그때 보세요.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야, 너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러고 떠난다고. 그럼 요즘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뺨 때리죠? 그쵸? 바로 날립니다. 야, 내가 뭐가 부족해. 또는 조금 약간 소심한 여성분들 이럴 거예요. 내가 왜 어디가 싫은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남자가, 너만 보면 지겨워.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을 잘 보세요. 시는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쵸? 또는 화자의 정서가 중요하다. 기초 강의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화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없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없이. 그러니까 이건 모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소연 없다. 또 남자에 대한 워도 안 한다. 원망 없다 이 말입니다. 원망. 하소연도 안 해요. 원망도 안 해요. 왜 떠나는데 이것도 안 물어봐요.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하게 좀 낯서실 텐데 우리다 이 말은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씁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화자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가실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런 말투로 뭐라 그러죠? 그죠?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합니다. 의지. 자, 근데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남자가 떠나는데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보내준단 말이죠. 보내줄 때 자, 마음속은 어떨까? 자, 잘 보세요. 요 말은 마음속으로는 보내기 싫죠. 그쵸? 근데 겉으로 표현은 어떻게 해놨어요? 겉으로만 오케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속마음과 겉을 반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초 강의 때 설명도 해드렸지만 한번 다시 할게요. 반어법이란 게 뭐가요? 속마음과 겉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근데 반대로 하면요 더 강해집니다.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어법이 뭐냐면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엄마가 이러죠. 아드님 100만 원짜리 사고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정말 고마워서 아니겠죠. 엄마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다. 그럼 어떠세요? 야 이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더 무섭죠. 이게 반어법이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요 강조의 효과가 납니다. 강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떠날 때 원망하지 않겠다, 하소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뭐하고 있다? 그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연을 보겠습니다. 2연에 갔더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시길에 뿌리 오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영변의 약산이라는 지역은 뭐냐면요 평안북도 연변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영변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속적이다 또는 토자를 써서 향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토적이다.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진달래꽃이에요. 특히 이 시인의 고향에 있는 진달래꽃이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진달래꽃이 유명한 산에서 진달래꽃을 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달래꽃은 아름 따다 가시길에 뿌리는 용도로 타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 진달래꽃 설명하기 전에 7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아름 따다 가시길에 뿌리 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 우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산, 화, 공,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자, 불교에서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발 앞에다 이렇게 꽃을 뿌려드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만 보면 토할 것 같다고 떠나는 남자를 지금 여자가 축복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년과 2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떠나는 남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 따다 놓은 것이 진달래꽃입니다. 시의 제목이 시어로 나왔다. 그럼 이건 100%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100%라고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만큼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00% 가깝습니다. 자, 보세요. 진달래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달래꽃. 자, 진달래꽃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축복하니까 이 여자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진달래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시어는 어떻다 그랬죠? 압축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함축적이다 그랬죠. 함축돼 있으니까 지금 이 용어가 낯서시면 기초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함축돼 있으니까 진달래꽃이란 뜻 안에 사랑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죠? 님에 대한 축복, 아까 축복했으니까 축복이란 뜻도 돼 있지만 자, 사랑하는 남자한테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자, 여자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희생. 이해되십니까? 사랑, 축복, 희생 그거 하고 있는 게 그럼 누구예요? 그죠? 화자 자신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자는 시인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죠? 시인은 남자예요, 여기 지금. 근데 이 작품의 지금 화자는 여성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다라는 게 뭐뭐 하겠습니다죠. 그쵸? 겠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경어체에 해당됩니다. 경어체. 경어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 여성분들이 아마 수업을 보시다가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이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안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자상으로는 이 경어체를 쓴다는 얘기는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여성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 높임말을 쓰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여자겠구나. 좀 공손한 의미, 그러니까 차분한 의미, 조금 착한 이미지 뭐 요런 것 때문에 여성형 화자라 그런 거지 여자를 비하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아, 지금 나쁜 남자를 떠나보내는 이 슬픈 이야기 그죠? 얘기 듣고 있어요.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삿뿌리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 그 뭐죠? 그죠? 화자 자신입니다. 화자. 제가 통틀어서 그냥 화자 자신 이렇게 찍어도 된다. 그죠? 그것을 삿분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 삿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볍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지려밟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원래 내리눌러 밟다 이런 뜻인데 세게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기죠? 가볍게 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야, 나 등에 안마 좀 해줘.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볍게 세게 해줘. 아빠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도 보세요. 가볍게 세게 자 이게 반대로 되죠. 제가 요즘 동그라미 치면 긍정적인 의미고요. 세모 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되냐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모순. 자, 우리가 모순을 통해서 강조하는 법을 뭐라 그랬어요? 기초 강의에 있죠? 뭐라 그래요? 역설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모순을 통해서 여성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그 남자 앞에 깔아줬어요. 축복해줬어요. 근데 남자 밟고 가요.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닙니까? 여자가 지금 남자가 떠나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밟아주세요. 근데 당신이 밟는 그 순간에 나는 뭉개져 버릴 겁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당신이 떠나시는 게 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다라는 진심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역설법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굉장히 사랑한 남자를 말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여자의 굉장히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연에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처음에 나왔던 게 또 나왔잖아.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걸 1년과 사연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법. 자, 수미상관법의 뜻이 뭐냐면요. 수미상관은 앞에 나왔던 걸 반복해줘서 결국 반복이라는 얘기요. 자, 반복했다는 얘기는 자, 운율을 만든다 이런 뜻도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을 뭐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나왔던 게 끝에 또 나오니까 뭔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뜻도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운율, 강조, 안정감 요 세 가지로 수미상관법의 효과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지만 가끔은 국어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내용 들어가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반어법입니다. 잘 보세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도 구조가 똑같이 나왔던 게 있죠? 이것도 반어법입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강조해요? 너무너무 울고 싶겠죠?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니까. 근데 죽어도 안 울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 내가 울어버리면 남자가 떠날 때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너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님에 대한 내 사랑이죠. 그리고 봐봐요. 마음속으로는 울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쵸? 난 너 떠나는 게 너무 슬퍼. 이런 뜻도 되지만 사실 원망의 마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보내고도 울지 않을 거야 라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자신이 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뭘 드러낼 수도 있다? 그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사랑한다, 원망한다, 극복 의지. 근데 이 사랑, 원망을요, 묶어서 우리 그 주제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알아두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정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한. 정은 초코파이 할 때 그 정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은 원망을 의미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원망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마음 이해되세요? 요즘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뭐, 쿨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 원망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깔고 있다. 이런 애증의 관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정한의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진달래꽃 김소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 이쪽 오른편에 조금 적어둘게요. 주제는 뭐예요? 남자와의 이별의 정한. 그리고 또 뭐 있죠? 극복. 이 정도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별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는 시다. 극복 중요하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는 이 시는 미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미녀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제가 시를 잠깐 남겨놨는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하고 몇 음보가 나와요? 이게 3음보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 앞에 부분들도 다 3음보로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는데 자, 요 3음보를 쓰는 것도 우리가 미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아까 영변의 약상같이 뭐예요? 향토적인 시입니다. 향토적인 시. 자, 이런 것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중요한 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1년, 2년, 3년, 4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기, 승, 전, 결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승전결. 예, 기승전결.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하고요. 아까 진달래꽃은 제가 다 잡아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다 이런 말이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 자, 반복되면 무조건 뭐 나와요? 반복되면 그쵸? 율 또는 강조가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제가 보기엔 시험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표현 중에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고 어떤 표현들을 써놨어요? 반어적 표현들을 써놨죠. 그냥 요것만 달달달 외우신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번 보시면서 반드시 반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윤동주님의 서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보신 작품이죠. 그죠? 윤동주님의 서시.
윤동주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뵀던 분인데 이분은 시 쓰신 대로 사셨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안타깝고 아쉬움을 많이 주는 분이 아닐까 하고, 그 정신이 사실은 청년 시절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신이 굉장히 순수한 시를 썼거든요. 그 정신에 대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지금 최고의 작가로 남아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년입니다. 1행에서 4행까지는 먼저 볼 건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붓고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보겠다 이겁니다. 하늘은 뭐가 돼요? 기준이죠, 기준. 무엇의 기준? 예, 양심의 기준이 됩니다. 양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쵸? 그리고 자, 하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 이 시는 가장 큰 특징이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하늘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자아성찰에 뭐라 그러냐면, 자,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을 매, 개, 체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성찰을,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그 중매 선다 그러죠. 중매. 양쪽을 연결해 준 걸 중매라 그래요. 그 중계상 또 중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자가 중간에 연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원했던 게 뭐예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때 얘기는 뭐냐? 티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그쵸? 순수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라는 건 나무 전체가 아니고 아주 작은 나뭇잎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사소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아침에 뭐 엄마가 반찬을 해줬는데 고기 반찬이 없어, 뭐 그런 거에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와이프가 나 입으라고 옷을 사다 줬는데 싼 거야, 막 이런 거에 화를 내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사소한 거에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잎새에 이는 바람, 잎새는 뭐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동요를 말한다. 그 동요가 애들 부르는 동요가 아니고요,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너무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괴롭죠. 왜?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지니까. 그쵸? 여러분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입니다. 못할 때. 그래서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자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머리 짚고 뜯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행에서 8행까지 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별이란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순수한 상태의 순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자아를 만들고 싶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이가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민족인데 언제요? 죽어가니까 언제겠어요? 자, 윤동주는 일제강점하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의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들이 다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뭐가 있어요? 독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 그쵸?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술가, 즉 시인으로서의 삶, 그죠? 시인으로서, 서자 씁니다. 써가 아니고 자격이기 때문에 서자를 써요. 자, 독립운동가 또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어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겠다라는 건 뭐예요? 자, 내가 그런 삶을 살겠어. 내가 이제부터 살겠어. 막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뭘 나타내면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작품이 어떻게 끝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고 계시죠?
위에 내용을 보시면서 이 시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칠판을 지울 때 뭐 하시라고요? 사랑의 실천과 주어진 운명의 순종, 또 미래의 삶에 대한 결의,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할게요. 구행인데, 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람이 두 번 나온 걸 아시겠죠? 근데 이 바람과 앞에 바람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밤이란 얘기는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쵸? 일제강점기 하에서 바람이 별을 스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걸 풍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막 깎아먹어요, 별을.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었는데 막 떨어뜨려.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국어 100점. 그런데 막 공부 안 되고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100점에서 아니야, 그 다음 90점, 뭐 80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해요.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외부에서 오는 뭐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시련이나 역경에 의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바람하고 다르죠. 앞에 있던 거는 심리적인 동요. 자, 뒤에 나온 건 뭐예요? 시련.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1년 같은 경우는 자, 현대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과거형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럽기를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에서는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내용이요? 부끄럽더라. 그쵸? 부끄럽더라. 그래서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2연에 가면, 자,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별을 노래하며 서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되죠. 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뭘 하고 있어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 자, 이렇게 살아가야겠어. 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자, 사면은 뭘 다루고 있습니다. 시제상으로는 현재가 되고요. 요 내용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련. 자, 이 내용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자아 성찰을 했어요. 다짐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앞에는 뭐가 있다? 시련이 닥쳐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내용을, 주제를 잡아보자면. 좌절인가요? 좌절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이렇게 결심을 다 했어요. 근데 앞에 뭐 엄청난 고난들이 딱 닥쳐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복 의지. 중요합니다. 극복에 대한 의지. 이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꼭 빼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좀 했고요. 요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시어들은 아까 봤던 하늘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길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제가 뒷면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두 작품을 봤습니다. 그죠? 윤동주의 서시, 그 다음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여러분 꼭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당일에 한번 교재를 간단하게 훑어보시면서 당일 복습을 꼭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요, 굉장히 많이 남아요. 당일날 안 하고 이틀, 3일 지나버리면 벌써 다 사라져 있습니다. 아시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러니까 지우개가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복습을 철저하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